일단은요, 여러분들이 고티드 도넛 굉장히 또 유명하죠. 그리고 다운타운 도넛은 내려가는 F&B 브랜딩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내신 멋진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허준 강사님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보시기 힘든 만큼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허준 강사님을 환영해 주시죠. 저는 허준이라고 하고요. 올해로 15년 차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요즘 브랜딩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너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브랜딩이라는 주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잘 공감이 안 된다든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했던 사례들을 조금 예시로 들면서 어떻게 하면 단골들, 그러니까 즉 팬이라는 유저들을 만들 수 있는 브랜딩이 무엇인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브랜딩의 이해로 해서 브랜딩을 알기 위해서 우선 브랜드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브랜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뭐죠? 네, 바로 다들 아시죠? 다양한 브랜드를 넣어봤는데 제 거 브랜드도 넣어봤어요. 노티도 넣어보는데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나이키는 다들 아시더라고요. 이걸 보는 순간 바로 우리는 나이키라고 인지할 수 있죠. 결국 브랜드라는 것은 원래 옛날에 말이나 우리 동물들을 내 소유라는 가축이 내 소유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게 인두를 찍었잖아요. 그거에서부터 어원이 출발해요. 인식시킬 수 있는 무언가. 이게 누구의 소유 혹은 무엇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 언어에서부터 시작한 게 바로 브랜드인데 저는 브랜드라는 것이 결국 인식할 수 있고 인식시킬 수 있는 무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이 허준이라고 해서 저를 부를 때 지나갈 때 누군가는 아는 사람들은 허준아, 준아 이렇게 해서 제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이미 그것조차도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 외모나 얼굴을 보고 아, 쟤 허준이구나 인식해서 지금부터 저 허준 지나간다, 허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 또한 저를 인식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가 강연하거나 제가 이야기할 때는 항상 브랜딩은 하나의 어떤 무형의 무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 개개인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 한 분 한 분이 대표님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브랜드라고 인식해 보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는 인식하는 무언가라고 지금 이해했고 그렇다면 브랜딩이란 무엇일까요? 브랜딩이 궁금해서 너 얘기하는 거 들으러 왔는데 나한테 브랜딩을 묻고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고 계신데 그러실 수 있는데 브랜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제 명칭은 조던인데 이거 브랜딩일까요? 브랜딩인가요? 아니면 브랜드인가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판매해야 되는 제품과 서비스인 거고요. 그렇다면 얘는 브랜드일까요? 브랜딩일까요? 브랜딩? 왜 브랜딩이라고 인식하시나요? 아래 저 나이키 마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스트 두 잇을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브랜딩 저건 나이키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사실 브랜드라는 건 인식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스트 두 잇도 브랜드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브랜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그 슬로건이 저스트 두 잇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브랜딩이라는 것은 그 브랜드의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거창한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스스로가 저 한 명의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라는 허준이라는 브랜드의 브랜딩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메이킹하고 보여지는 그런 비주얼라이징 돼 있는 모습? 아니면 뭐 팔로워 수? 다양한 것들이 저의 브랜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그 브랜드의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한번 영어로 다시 곱씹어 볼게요. BRAND가 브랜드인 거고 거기에 플러스 ING가 붙는 순간에 브랜딩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마켓에다가 ING를 붙이면 마케팅이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뭔가 전략이나 기술이라기보다는 그 시장이 진행되는 과정, 브랜드가 진행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브랜딩이고 마케팅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브랜딩하면 뭔가 전략이나 기술이나 아니면은 무슨 공식처럼 생각하면서 이걸 대입해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업하시고 지금까지 사업하시는 동안에 힘드셨던 적 한 번도 없으세요? 힘드셨던 적 한 번도 없으신 분?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 진상 손님들도 만나고 별의별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브랜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브랜딩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식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가 성장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다. 그거를 사람으로 치환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인생이란 단어밖에 생각되지 않고 그것이 바로 브랜드의 인생이자 그것이 브랜딩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저스트 두 잇으로 돌아가 볼게요. 나이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나이키라는 그 이름이 니케에서 한 건데 그럼 니케라는 승리의 여신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슨 여신이죠? 그렇죠. 그러면 승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겠죠. 그 여신이 뜻하는 건. 그럼 거기서 정체성을 가져온 이름을 가져온 나이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승리를 어느 때 하죠? 경기할 때. 그럼 나이키란 브랜드는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한 선수들만을 위한 브랜드인가요? 왜 아니라고 인식하시죠? 왜 일반인들은 경기를 매일 뛰지도 않는데 왜 나이키를 입을까요?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은 승리가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브랜딩이라는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이 방향성을 어떻게 정할지를 되게 많이 고민한 거죠. 승리를 위한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사람들만을 만약에 나이키의 페르소나로 잡았다고 한다면 나이키는 굉장히 적은 소비자들에게밖에 어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이키를 창립한 그 창립자가 2명인데 그 두 번째 창립자가 있어요. 어떤 조력자 같은 그 사람의 이름이 빌 바우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필 라이트라는 그 원래 창립자가 빌 바우먼 교수에게 부탁해서 같이 창립한 거예요. 근데 그 빌 바우먼이 나이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이키는 도전하고 승리하려는 모든 선수들을 후원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수라는 단어는 정신과 육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저스트 두 잇이라는 그 슬로건이 나오는 광고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다리가 둘 다 없는 육상 선수가 나오고 휠체어에 탄 농구 선수가 나오고 심지어 팔다리가 다 없는 사람이 등반을 해요. 그러면서 메달을 따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전하고 싶은 나이키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승리야. 근데 그 승리에 대한 방향을 무엇으로 했냐면 너의 도전에서. 그렇게 치환하는 순간 우리는 경기장이 바로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도전하고 그것에서 내가 도전에 대한 어떤 무언가를 이뤘을 때에 대한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 순간에 나이키는 모든 사람들의 페르소나이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됩니다. 심지어 팔다리가 없는 육체가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말이죠. 되게 브랜드의 정체성만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구해주고 설명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브랜드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저의 브랜딩,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라고 했을 때 나는 건강한 삶을 살 거야라고 그 건강한 삶을 살겠다고 방향을 잡은 다음에 열심히 운동만 해. 운동이 건강엔 최고지. 그래서 운동하는데 저녁 되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 건강한 삶일까요? 아니죠. 다양한 것들이 같이 갖춰지면서 했을 때 건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방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제 책에서는 이 내용을 가장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정체성을 정립하고 페르소나를 정해 일관된 목소리로 꾸준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알리는 것이라고 썼지만 저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선은 정체성이 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사업 혹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브랜드의 각자의 브랜드의 정체성이 다들 있으신가요? 그 되게 끄떡이시는 분도 있고 갸우뚱하시는 분인데 그럼 그 브랜드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대표님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잡으셨나요? 저렇게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한테는 가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요즘 컨설팅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브랜드의 정체성은 당연히 돈 버는 거 아니야?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돈 버는 무슨 거기서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걸 더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끼고 그게 왜 중요해?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듣고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모든 브랜드의 정체성은 돈 버는 거로만 귀결되는 건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제가 내린 결론은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는지 지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목적이요? 되게 오늘은 다 건강하신 분들만 계시네. 우선 여러분들 코로 지금 뭐 마시고 계시죠? 공기.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통에 들어가 있는 거 뭐죠? 그다음에 음식도 드셨죠? 음식, 물, 공기가 있어야지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묶어 놓고 음식, 물, 공기만 주면은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지옥 같은 삶이겠죠. 브랜드도 똑같다고 봐요. 돈을 버는 행위는 그 브랜드가 유지되고 최소한의 생존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불쌍하다 생각하잖아요. 다른 가치관 뭐에다 내 사람들과 내 지인들과 시간을 나누는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 나 스스로에 대한 뭔가 자기 발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브랜드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정체성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성. 나이키는 도전하는 사람들의 승리를 응원하는 브랜드라고 그 잡았던 그 키워드처럼 우리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게 바로 정체성이고요. 그 다음에 페르소나를 정해야 되는데 페르소나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면이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저희 업 안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고객. 아직 단골은 아니에요. 주고객. 타겟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객이 아닌 주고객. 우리 브랜드를 많이 사용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을 우린 주고객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정체성을 그 주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홍보만 하고 알려서 그냥 주고객들이 이걸 한번 구매하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혹시 SNS 다들 많이 하시나요? 인스타그램에 에서 다이어트 제품이 광고에 뜬 거예요. 그래서 막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계신데 뭐 어떤 아저씨가 나오셔가지고 고두비만 아니신 분들은 절대 사지 말라고 물량이 없다고 막 이런 광고를 하고 의사복을 입고 나와서 의사인 것 같은 사람이 이건 이제 새롭게 발견된 약이다. 이걸 먹으면 살 빠진다 해서 와 하고 저 바로 30만 원씩 결제했어요. 그러고서 신나서 일주일 먹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유튜버 혹시 사막여우라고 아세요? 그 채널에 그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브랜드가 실제로 그런 약을 개발해서 출시한다고 해도 그 브랜드 다시는 구매 안 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건 환상적인 마케팅과 그런 언변으로서 아니면 그런 홍보 수단으로서 구매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브랜드는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지금만 살고 끝낼 건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그 관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브랜드가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목소리로 꾸준하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거를 알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친구들이 맨날 지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맨날 오면 뭐라 그래요? 아 미안 나 다음에 안 늦을게. 다음번에 안 늦나요? 늦죠. 우리는 그럼 그 친구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기억하나요? 아니겠죠. 근데 뭐 직원이나 친구들 중에 맨날 일찍 와서 있고 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먼저 묵묵하게 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맨날 일찍 오는 친구가 어느 날 늦게 왔어. 우리가 이놈의 새끼 왜 늦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걱정하죠. 무슨 일 있을까 봐. 이게 신뢰거든요. 인간관계 신뢰. 그것이 브랜드도 똑같습니다. 브랜드가 하는 행위를 볼게요. 소비자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그들이 공감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이 관계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 관계에서도 우리 둘이 제가 설득시켜서 우리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거고 그거는 신뢰를 바탕입니다. 결국 브랜드라는 것은 그 브랜드의 인생인 브랜딩은 고객과의 신뢰와 유대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인지시키고 그들이 그것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저는 연애랑 그 브랜드와 이런 과정들이 되게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학창 시절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새 학기가 돼서 이제 새 학년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같은 반에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떤 행동을 제일 먼저 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 앞을 되게 맴돌았던 것 같아요. 괜히 옆자리도 가보고 말도 걸어보고 눈에 띄려고 나란 존재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게 요즘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들 뭐 신발 하나를 네이버에서 검색했어. 그 다음에 구글 넘어가도 그 신발이 계속 배너로 쫓아다녀. 인스타그램 들어가도 그 신발이 계속 지금이 최저가야. 지금 사야 돼. 지금 쿠폰까지 줄게 하면서 결제까지 하잖아요.
맞죠? 저도 그 다이어트 약이 계속 저를 쫓아다니면서 해서 산 거예요. 그렇게 된 것처럼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 구애와 닮았습니다. 눈에 띄고 그 사람에게 뭔가 그 고백을 해서 결국은 그게 고백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게 바로 저는 구매 전환이라 생각해요. 누군가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 나 너 너무 좋아해. 나 매일 너 집에 데려다주고 내가 하늘의 별도 따줄게 이래서 오케이 네 마음을 받았어. 그게 구매 전환으로 일어나는데 매일 데려다 준다고 그래놓고 다음날 되니까 빨리 가. 왜 안 데려다 줘? 나 막차 끊겨. 가버리면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배신감이 들겠죠. 그게 바로 고객 경험인데 고객 경험을 좋게 해주느냐 안 좋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한 번의 연애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에 지속 가능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데려주고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성스러운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 나 개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단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커뮤니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브랜드는 고객들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브랜드를 그러니까 단골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출근할 때 내가 매일마다 들리는 스타벅스가 있어. 한 100번 넘게 갔어. 매일 가서 똑같은 음료를 맨날 주문해서 그냥 가서 난 사무실로 가. 여러분들은 거길 단골이라 생각하시나요? 근데 동네에 있는 쬐끄만 카페에 갔을 때 또 오셨네요. 하면서 뭐 또 이거 휘핑 빼드리는 거죠? 하면서 알아주면 거기는 단골이라 느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계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커뮤니티가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단순하게 결혼하는 게 둘이 되는 게 아니라 둘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 관계를 만드는 게 고객과 브랜드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브랜드로서 어떻게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지를 항상 고민하시는 것을 전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배를 하나의 브랜드라고 봤을 때 브랜딩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뭐에 쓰는 거죠? 방향을 보는 거잖아요. 제가 브랜딩은 방향성이라고 하는데 나침반처럼 이렇게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보는 것이고 근데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배가 나가려면 우선은 바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바람을 잡아탈 수 있는 돛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바람은 트렌드예요. 2년 전에 탕후루집을 내가 오픈했다. 그럼 완전 트렌드에 선봉에 쓴 거죠. 대박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탕후루집을 차린다. 역풍이죠. 근데 과연 지금 차린다고 해서 그 탕후루집이 망할까요? 망하는 데도 있고 살아남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역풍에 아니면 무풍일 수 있겠지만 그 바람을 어떻게든 잡아타느냐 마케팅이라는 수단의 돛을 통해서인 거고 그러기 위해선 마케팅은 우리 수단이 있다고 한들 내가 만약에 차가 있다고 쳐볼게요. 수단으로서 차가 있어. 근데 방향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가 정해져야지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차만 있으면 어딜 가야 될지 모르면은 그냥 그 차는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그처럼 브랜딩이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걸 가기 위한 그 트렌드를 이용해서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목적지까지 최대한 빨리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브랜딩의 과정인데요. 왜 그러면 내비게이션이나 요즘 뭐 자율주행도 있는데 왜 옛날 구식 배에다가 나침반을 얘기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를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저기가 한 3m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눈을 감고 그냥 앞으로 전진한다면 잘 가고 있겠죠? 근데 만약 여기가 갯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눈을 감고 3m를 걸어간다면 제가 원하는 방향 가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아니면은 여기가 물속이라 생각해 볼게요. 수영 쳐서 가야 돼. 가면은 제가 원하는 방향을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가는 방향에 맞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브랜딩이 왜 나침반일 수밖에 없냐면 내가 정했다고 해서 그냥 오케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절로 가 한다고 해서 간다고 해서 글로 가고 있지 않아요. 수시로 꺼내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래 북쪽으로 가자. 그냥 가. 아이고 잘못 갔다. 아이고 잘못 갔네. 이렇게 가는 것과 너무 귀찮지만 다 확인해. 잘못 갔네. 잘못 갔네. 잘못 어느 게 더 빨리 갈까요? 수시로 체크하는 일은 굉장히 귀찮고 짜증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해야지 훨씬 더 단거리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브랜딩은 나침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자주 체크업 해주고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브랜드 10년 이상 되신 분? 한 분 계시네요.
브랜드의 10년은 저는 한 살이라 생각해요. 아직은 애기야. 얘가 뭘 커서 뭐가 될지 아직 생각도 못하는 나이야. 한 100년 정도는 돼야지. 뭐 맥도날드나 되게 오래된 브랜드를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성년기로 어디서 이제 나갈지 생각하고 있고 훨씬 더 성장하는 브랜드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브랜드의 정답을 정해놓지 마시고 방향으로 가면서 훨씬 더 그 브랜드를 하나의 우리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훨씬 건강하고 자신의 만족을 찾아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와 우리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마케팅 안에 브랜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브랜딩 안에 마케팅이 있는 것이고 브랜딩은 방향성이자 마케팅은 그 방향을 가기 위한 편리하게 가기 위한 효과적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라는 답을 항상 우리는 해줄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제품 나왔어. 빨리 팔자. 소비자한테 빨리 팔자. 안 팔리잖아요. 잘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어. 그럼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땐 잘 됐는데 왜 이번엔 잘 안 돼? 똑같은 제품인데? 우리는 소비자들의 그때 당시에 있는 왜라는 대답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줬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고객 경험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공짜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나요? 되게 격하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들 계신데 저 되게 공짜 좋아하는데 대머리여서 모자를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공짜를 왜 좋으세요? 근데 공짜가 왜 좋으세요? 좋은 이유. 공짜니까. 그거 맞죠? 정답인데 조금 더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손해볼 게 없으니까. 여기 오려면 홍대역을 와야 되더라고요. 그럼 홍대역에서 이렇게 지하철 이렇게 나오면 예전에 한동안은 물티슈를 주시는 어머님들이 계셨어요. 그럼 내 가방에 물티슈가 없으면 받고 내 가방에 물티슈가 무거운 게 있어, 두꺼운 게 이만한 게 있어. 그러면 안 받고 그냥 가겠죠. 왜냐면 받든 말든 이건 내가 판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받을지 말지 선택하는 것도 그 순간에 이해타산하는 거야. 더 무거워지는 게 싫으니까 나 있으니까 안 받아도 돼. 효용성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누군가는 있어도 욕심에서 더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순간에도 공짜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 같지만 저희는 머릿속으로 그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효용성이 떨어지면은 행하지 않아요. 물티슈를 준다고 해볼게요. 나는 가방에 물티슈가 없어. 근데 그 물티슈를 받으려면 제주도를 갔다 와야지 준대요. 받으실 건가요? 내가 이 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그냥 더 비싼 돈 주고 사지 뭐. 이렇듯 그냥 공짜는 공짜여서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타산을 따져가지고 그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다운타운하는 햄버거 집에서 일을 할 때 항상 뭐냐면 사진을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찍어서 올리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워낙 사진 이쁘게 찍고 많이 올리시긴 하는데 당시에는 버거 사진을 저렇게 길티하게 찍어서 하는 건 해외 사례밖에 별로 없었거든요.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먹음직스럽게 햄버거를 찍어서 이제 버거 하면은 이렇게 맥도날드 방송 항상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이걸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모습에 내 입에 들어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찍어서 올려주니까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고객 경험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아, 저 버거 맛있겠다. 먹고 싶다. 하면서 먹으러 오시는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아니면 공간 자체에서 뭔가 채워주는 그런 비주얼적인 경험. 우리가 뭐 에펠탑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도쿄타워 앞에서 인증선 남긴 거 보면 나 저기 가서 저기서 그렇게 사진 찍고 싶다. 아니면 어느 카페 가서 예쁜 자리에 딱 앉아서 포즈 잡고 앉아 있는 사진 보면서 나도 저기 가서 저렇게 여유롭게 하면서 저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고객 경험에 대한 예상 고객 경험, 상상을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막상 왔을 때 그 만족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SNS 짤 중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스타와 현실의 뭐 차이에서 막 엄청 멋있는 공간 인스타 나온 다음에 그 현실 막상 갔을 땐 별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간극을 줄여주면서 그 고객 경험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거로 연결되냐면 저는 가성비라 생각해요. 가성비가 무슨 말이냐? 요즘은 가성비란 말이 굉장히 왜곡됐어요. 겁나 싼데 겁나 좋아야 돼. 이게 가성비라고 요즘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는 뭐냐면 10억짜리의 가치가 있는데 1억이면 전 가성비라 생각해요. 1억이란 돈 굉장히 엄청난 돈이죠. 1조짜리 가치가 있는데 1000억이어도 전 가성비라 생각해요. 10분의 1이잖아. 요즘 금리나 봐도 2배 따기도 힘든데 10배면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그런 게 가성비 아닐까요? 근데 우리 소비자들은 너무 그 마케팅들에 되게 루틴되어 있는 마케팅들을 보면서 무조건적으로 최저로 싼데
퀄리티는 무조건적으로 최상이어야 돼. 이것들을 가성비라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저 안에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저 안에는 내가 쓴 돈 대비 이게 나한테 만족만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나 저 공간 갈래. 너무 멋있어. 나 저기서 사진 찍고 싶어. 갔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만 이쁘고 저기 다 별론데? 이런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길을 다시 갈 일은 없겠죠. 그럼 거기서 한 번만 사진 찍고 올리고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전에 제가 샀던 그런 다이어트 약간 비슷한 건데 갔는데 저 공간 외에도 다른 곳들이 너무 만족스러워. 나는 요거만 바라고 갔는데 요거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것도 있네. 그러면 그 공간을 다시 찾을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고 음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객 경험을 어떻게 설정해 주실까를 제일 많이 고민하고 그것보다 한 발도 앞서서 가장 최고의 고객 경험은 뭐냐면 소비자가 왜라는 답을 하기 전에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좋은 예시는 아닌데 아까 제가 자꾸 그 사기당한 다이어트 약을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저한테 질문을 하기 전에 저한테 답을 줬어요. 그 뭐냐면 나는 살을 빼야겠다라는 그 머릿속에 관념이 있었는데 그거를 고도비만이 먹게 제발 일반 사람들은 사지 말라는 그 말에 야 저거 내가 먹으면 살 되게 쉽게 뺄 수 있겠다라는 저의 바쁘니까 나는 운동을 못해라는 그 합리화를 뛰어넘어 그 왜라는 대답에 답을 줘버린 거죠. 그 순간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돈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머릿속으로 엄청난 계산을 해서 우리 브랜드를 쓸지 말지 이게 내가 쓰는 그 비용 대비해서 나한테 그걸 주는지 아닌지를 너무 많이 고민하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을 먼저 준다면 소비자들은 기꺼이 아주 쉽게 지갑을 열게 될 겁니다. 카카오 관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고레바라는 와인 샵이 있어요. 근데 가면은 와인도 엄청 많고 여기 내추럴 와인이 한창 붐일 때 되게 유명했던 바였거든요. 근데 내추럴 와인인데 여기는 테이블 차지가 있고 막 그런 막기랑 막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뭐 술안주 같지도 와인 안주 같지도 않은 것들을 이렇게 파는데 메뉴도 매일마다 바뀌니까 갈 때마다 뭐 있는지 물어보고 그다음 와인도 막 설명받고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사장님이 딱 갔더니 QR 코드를 찍으래요. 찍었더니 카카오 이렇게 그 채널로 넘어가지고 채널 친구 추가했더니 이런 식으로 와인 설명이랑 메뉴 설명까지 다 그날 이렇게 다 나와 있어. 여기서 다 보고 바로 주문을 하면은 테이블로 빨리 와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직원이 한 5명 됐었거든요. 어느 순간 직원이 3명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손님은 더 많아졌어요. 왜냐면 응대받는 시간을 줄이고 심지어 사람들은 카카오톡이 엄청 친화돼 있잖아요.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고객 경험에 있어서도 그게 적응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앱을 깔아야 되고 다른 배달 뭐 그런 주문 앱을 깔아가지고 그렇게 설득하는 것보다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너무 친숙하게 그다음에 심지어 카카오톡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니까 어떻게 쓰는지를 너무 잘 읽고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했던 전 좋은 고객 사례라고 생각해서 넣어놨고요.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QR 코드라는 걸 쓰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뭔가 귀찮아. 그거 근데 코로나에서 그 자기 그 인증하는 걸 때 그 QR 코드 이제 할아버지까지 다 쓰시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고객이 경험하고 익숙해진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일과 어떻게 접목시키면은 그들에게 훨씬 더 편안함을 통한 우리의 구매 전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좀 과하게 얘기하면은 화장실 가서 일 보다가도 쇼핑을 막 몇십만 원씩 툭툭 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예요.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도 명품 가방을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집 거래도 돼요. 놀라웠게 건물 거래까지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비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런 플랫폼들을 여러분들은 잘 활용하셔서 소비자들이 훨씬 편하면은 내가 그걸 더 쉽게 망각하거든요.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그걸 하는 게 멀리하게 되는데 너무 쉬워지면 쉬울수록 더 가깝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거의 한 예로 제가 봤던 사례 중에서 좀 재밌었던 예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